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EK 이렇게 써. 키네틱 에너지라서 EK라고 쓰는데, 이 운동 에너지 값을 구할 때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한다. 이 m이 뭐야? 질량, v는 속도. 그래서 질량과 속도 제곱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구한다. 왜 이렇게 되냐면, 에너지라는 말이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뜻이란 말이야. 맞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있는 문을 부시는 건 일을 하는 거야, 그치? 이 문을 부시는 일을 할 때 누가 더 문을 잘 부시냐, 누가 더 문을 부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질량이 무거운 사람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잘 부셔진다. 문을 잘 부시려면 무거운 사람이 부딪히는 게 좋겠어. 무겁지 않더라도 또 잘 부실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가서 부딪히면, 빠르게 쫄지 말고 그냥 있는 힘껏 달려가서 부딪히면 가벼운 사람도 부실 수 있습니다. 이 식의 뜻은 질량보단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그치?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왜? 속도는 제곱해서 식에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질량이 50kg인 사람이 또 뭐 10으로 달려간다 치자,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일 테니까 얼마야? 2500이야. 2500줄의 에너지로 부딪힐 수 있는 거지. 이 정도로 문을 부실 수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질량이 10인 어린아이가 속도 50으로 부딪힌다고 치자. 말도 안 되지만. 그럼 에너지가 얼마야? 이게 계산하면 5고 여기 2500이니까 2500보다 또 5배 크죠? 12500. 속도랑 질량이 잘 바꿨더니 속도가 빠른 게 훨씬 유리하다. 아시겠죠? 같은 운동량이더라도 아까 50, 10이면 10, 50이면 운동량으로 질량이랑 속도만 곱했을 땐 둘 다 500이잖아요. 운동량이라도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뭐가 좋다? 속도가 빠른 게 좋다. 알겠지? 포텐셜 에너지란 말, 포텐셜 에너지는 EP 이렇게 쓰고, 포텐셜이 무슨 말이야? 아니야. 잠재적인이란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란 뜻이죠. 포텐셜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아? 자기 전에 핸드폰 하나요? 핸드폰 하다가 이제 졸음을 못 이기고 핸드폰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그때 빠른 반사신경으로 민규가 탁구 치듯이 쓱 피하면 되잖아. 맞지? 못 피하면 맞는 거고. 핸드폰이 원래 위험한 도구인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떨어뜨리면 위험한 도구가 되는 거지. 맞아. 떨어지기 전까지는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잠재적이다 라고 보는 거야. 잠재적. 분명 가지고 있어. 얘는 내 코를 함몰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 그치? 내 얼굴을 아프게 할 능력이 있다고. 근데 티가 안 나니까 잠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언제 핸드폰이 더 아플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핸드폰이 더 아플까? 그치? 더 높이. 내가 보통 그렇지 않지만 핸드폰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본다면 떨어졌을 때 더 아플 거야. 또는 핸드폰이 무거우면 더 아프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 그치?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어. 이건 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요소는 아닌데, 지구의 중력이 세지면 더 아프겠죠. 중력이 세진다는 건 뭐야? 핸드폰이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야. 그치? 그럼 더 아프겠지. 그래서 핸드폰이 가진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이 크면 커요. 높이에서 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커요. 그리고 지구 중력 값이, 지구 중력 가속도가 크면 크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mgh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약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중학생한테 할 수 있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고요.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대학교에 가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줄게.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정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정의한다, 정의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하면 정의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약속 같은 거잖아, 그치?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다시 시간당 속도 변화량, 맞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이런 걸 정의한다라고 해. 포텐셜 에너지 mgh잖아. 정의한 거 아닌가? 정의한 거 아니야. 왜 아니냐면, 이 h라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h라는 건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h라는 게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라고 써여 있는데, 기준면으로부터 높이인데 기준면이 사람마다 달라. 자, 이 펜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쟀을 때? 바닥에서부터? 이게 우리 교실 바닥? 아니에요. 내 기준에서는 한 50cm. 여기 의자에서부터 잴 거거든. 내 맘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정하는 사람 마음인 거. 의자에서부터 잴 수도 있고, 바닥에서부터 잴 수도 있고, 또는 저기 건물 1층에서부터 잴 수도 있고, 또는 해발 고도, 해수면의 높이에서부터 잴 수도 있겠죠. 미친놈처럼. 맞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mgh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정의할 수 있냐? 포텐셜 변화량을 정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뭘 정의할 수 있다? 포텐셜은 정의할 수 없는데 변화량은 정의할 수 있어. 어떻게 정의하게?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여기서 얘기가 좀 꼬여요. 잘 들어야 돼.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야. 그치? 그럼 보존력이 뭔지 또 알아야 되잖아. 보존력은 예시가 있어. 예시. 보존력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외우세요. 중력, 전기력, 탄성력. 물리한 사람들은 이것도 귀찮아서 중전탄 이렇게 부른다. 보존력의 종류는 3개야. 뭐야? 중전탄, 중력, 전기력, 탄성력. 얘네만 보존력이고 나머진 다
보존력이 아니에요. 뭘 보존한다는 얘기일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킨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또 뭐야?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의 그냥 산술적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 운동 에너지 50이야. 포텐셜 100이야. 역학적 에너지는 150.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 근데 중력이 작용하면, 다시 중력만 작용하면 중력은 보존력이므로 역학적 에너지가 안 바뀌어요. 들어본 적 있지?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잖아. 펜이 떨어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할 거야. 높이가 낮아지니까. 대신 뭐가 증가해버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들어본 적 있어요? 공기 저항이 없다면,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중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그래서 중력이 보존력인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안 바뀌니까. 이런 애들 또 있다고. 누구? 전기력, 탄성력. 이해했나요? 그럼 얘네가 한 일에 마이너스를 하면 포텐셜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한 일을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겠지. 한 일. 일을 한다. 한 일의 양이 얼마냐? 일의 크기가 얼마냐?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했나요? 일의 종류엔 양의 일과 음의 일이 있는데요. 일의 크기를 구할 때는 W는 Fs, 워크는 폴스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이해돼? 힘이 50이야. 이대로 2m가 움직여졌어. 그러면 얼마만큼의 일을 한 거야? 100만큼. 단위는 줄이니까 100줄만큼의 일을 한 게 되죠. 이해했나요? 일의 양은 이렇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합니다. 이해했어요? 두 번째, 양의 일과 음의 일이 있다. 양의 일은 힘의 방향대로 물체가 움직이면 양의 일.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오른쪽으로 밀었어. 그럼 양의 일을 한 거야. 맞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애를 내가 가지 못하게 왼쪽으로 밀었어. 좀 방해했어요, 내가 얘 운동을. 왜냐면 나는 뭐 한 거야? 음의 일을 했다라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반대면 음의 일. 같으면 양의 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양의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보통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죠. 보존력이 아니었다면 말이야. 맞지?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애를 오른쪽으로 밀면 빨라진다는 얘기야. 빨라진다는 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이해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왼쪽으로 밀면 내가 음의 일을 한 거고, 그럼 걔는 느려지겠고,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지. 이해했나요? 다시 정리해줄게. 힘의 종류에는 뭐랑 뭐가 있다? 여기다 쓰면 화면에도 보일 텐데. 힘의 종류에는 뭐랑 뭐가 있다? 힘, 그치? 보존력과 비보존력. 보존력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중력, 전기력, 탄성력. 중전탄이 있다. 얘는 일을 해도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보존력은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는 얘기인데, 비보존력이 양의 일을 한다는 얘기는 힘의 방향대로 물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야. 이랬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양의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음의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구조 파악되나요? 다시 돌아와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정의할 수 있다면 뭐라고?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이해했어요? 이해한 게 아니라 외운 거지. 포텐셜 변화량은 뭐라고?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한번 얘기해볼게. 제일 싸고 깨지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 여기 있다. 내 큐브. 맞아? 앞으로 얘를 그냥 가만히 놓을 거예요. 얘가 온전히 중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알겠죠? 예쁘지? 안 깨져. 비싼 거야. 다얀이라는 회사에 좋은 큐브에. 깨지면 뭐 너가 맞춰주면 되지. 떨어뜨린다? 자, 떨어뜨린다. 떨어졌어. 떨어지는 동안 중력이 일을 했죠. 중력이 작용했고 물체가 움직였잖아. F도 있고 S도 있잖아. 일을 한 거지. 양의 일을 했어, 음의 일을 했어? 양의 일을 했죠. 왜? 힘의 반응대로 물체가 움직이면 양의 일. 맞지? 중력이 어디로 작용해? 아래로. 얼마? mg.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10을 곱하면 돼. 질량에다가 g를 곱하면 돼요. g가 10이니까 10을 곱한다 얘기한 거고. 알겠죠? 중력의 크기 얼마? 아래로 mg. 맞아? 이동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라고 해보자. h. 그러면 아래로 mg, 아래로 h. 양의 일을 얼마만큼? mgh만큼 한 거죠. 이해했나요? mgh만큼 양의 일. 거기다 뭘 붙이래? 보존력이 한 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포텐셜 얼마 변한 거야? 마이너스 mgh 변한 거지. 중력이 한 일에 mgh,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mgh. 이게 바로 이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포텐셜 변화량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한다고. 이 물체의 포텐셜 변화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mgh라고. 여기 내 손, 여기 바닥, 여기를 바닥으로 생각해보자. 여기를 포텐셜 에너지 0이라고 한번 정해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mgh 변해서 얼마가 돼? 0이 돼. 그럼 여기는 얼마였던 거야? mgh. 그래서 여기를 포텐셜 0이라고 정한 사람은 여기가 뭐가 된다? mgh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바닥을 정해야만 포텐셜 에너지를 또 정할 수 있는 거야. 바닥은 누가 정하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W는 FS고 비보존력이 양의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감소한다. 그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2kg이 10m/s로 움직이고 있대. 운동 에너지 얼마야? 그치. 2분의 1 mv 제곱하면 100이죠. 얘한테 내가 2를 해줄 거야. 얘 가는 방향 그대로 내가 10N을 밀어볼게. 몇 미터 동안? 30m 동안. 그럼 얼마만큼의 일을 해준 거야? 300만큼의 일을 해준 거죠. 내가 미는 건 중력이야, 전기력이야, 탄성력이야? 내가 미는 힘은 중력이에요? 내가 미는 힘은 전기력입니까? 탄성력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야. 비보존력이라고 한다고. 내가 양의 1을 해, 음의 1을 해? 양의 1을 하죠. 비보존력이 양의 1을 하면 역학조회는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양의 1을 했어요? 10으로 30m 동안 300만큼. 그럼 역학조회는 얼마 증가해? 300 증가해. 100이었는데 300 증가하면 얼마가 돼? 400이 될 거야. 얘 운동에서 400이네. 또 얼마다? 20이다. 2분의 1 mv제곱이 400. m이 2였으니까 v제곱이 400, v는 20. 이렇게 찾는 걸 에너지적 관점에서 역학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해요. 역학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뉴턴 역학으로 했던 문제풀이 방식. 그걸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푼다라고 얘기해요. A는 n분의 F로 푸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에너지적 관점에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 이해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뉴턴 역학으로 풀 수 있겠어? 풀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가속도 구하고 하면 되겠죠? A는 n분의 F 하라며. 가속도 얼만데? 질량이 2고 힘이 10이야. 가속도 얼마예요? 그치. 가속도는 5야. 변이 얼마야? 힘을 가하는 동안 변이는 30. 그럼 EAS 값이 얼마예요? 2 곱하기 5 곱하기 30? 300. 이게 뭐야? EAS가?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죠?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 300. 근데 처음 속도의 제곱이 얼마야? 100이었으니까 나중 속도가 400, 나중 속도는 20. 이게 훨씬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에너지적 관점에서 문제 풀기가 좀 더 쉽지 않아?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똑같은 물체입니다. 2kg이고 10으로 달리고 있어서 운동에서 100이었어요. 이번에는 운동 반대 방향으로 10N을 준 거야. 몇 미터 동안? 3.6m 동안. 이거 역시 이 F는 중력, 전기력, 탄성력이 아닌 비보존력이죠. 비보존력이 양의 1을 합니까? 음의 1을 합니까? 음의 1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반대죠. 힘의 방향대로 물체가 움직여주지 않았지? 맞지? 이런 음의 1을 한 거야. 얼마만큼 음의 1을 해? 마이너스 36. 36만큼의 음의 1을 했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치.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이 10이고 거리가 3.6m 동안이니까. 역학조회에서 36 감소하겠네. 그럼 얼마가 되겠어? 64가 될 거고 그럼 속도가 8이다 라고 나오죠. 2분의 1 mv제곱이 64, m이 2라면 v제곱이 64, v는 8. 이해했나요? 이런 걸 에너지적 관점의 문제풀이라고 해요. 이해했다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면에 정지해 있던 1kg 물체가, 이거 아직 필기 안 돼 있죠? 필기하고 풀어볼게요. 옆에 있는 건 힌트니까 지워줄게. 여기서 한번 끊어가야겠다.